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다 여러분들의 응원의 덕인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주말에 좀 푹 자고 많이 쉬고 또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목소리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목이 따끔거리고 목이 부어오고 소리가 나지 않아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약 먹고 좀 쉬고 주사 맞고 그랬더니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기쁜 주말입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에서 툭 튀어나왔죠. 제 대표적인 게 이제 실업률이 4.1까지 올라오면서 경제가 좀 슬로우다운해지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가 서서히 완성돼 간다.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 지금 미국은 큰일이 났죠. 바이든을 교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바이든의 그 모든 정책에 따라서 지금 파웰이 금리를 인하를 좀 조정해주고 도와주고 싶던 게 굉장히 강한 생각이었는데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지만 일단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주식시장을 끌고 올라갔던 거죠. 이제 오늘 일요일날 보니까 엔비디아 하성이 추가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근데 신용 등급을 내리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뭔가 시장이 많이 알려지고 추가로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주식은 그 한 점이 미분이라는 거죠. 성장력, 상승력 이게 줄어들면 주식은 다이다. 대표적인 우리가 테슬라가 그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애플도 마찬가지고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엔비디아에서 빠진 돈이 대체 어디로 가느냐. 일단 지금 테슬라로 가는 것은 100%다. 테슬라로 돈이 몰려가고 있고 테슬라를 숏쳤던 것들이 환매를 하면서 테슬라가 252달러까지 상승했다. 무조건 테슬라는 300달러까지는 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버텨야 되죠. 제가 봐서 다시 5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충분히 2조 달러까지도 갈 수 지금 8천억 달러인데 그러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테슬라가 이제 8월 8일날 그 유명한 8월 8일날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 이러한 것들 또 로봇 이런 것들을 우리 시장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와 기술의 진보를 보여준다면은 엔비디아 하성을 충분히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 따라서 엔비디아 팔아서 테슬라로 가라고 제가 여러 번 목이 터지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시장은 지속적으로 가는 놈만 가는 장세. 우리나라도 지금 지수는 화려한데 종목이 아주 개판이죠. 속도면 개판인데 이러한 소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종목 선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색깔이 살짝 변하는 이 장세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반기에 가서는 후달릴 것이다. 주가의 조정에 후달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을이 오기 전에 돈을 벌어서 여름 휴가를 떠나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실히 이제 구체화되면서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했고 시장의 색깔이 변했다. 엔비디아가 살짝 금이 가고 테슬라 쪽으로 돈이 가기 시작했다. 그럼 테슬라만 갈 것이냐 또 다른 쪽이 갈 것이냐 자율주행이 갈 것이냐 로봇이 갈 것이냐 또 HBM이 또 갈 것이냐 삼성전자 레거시 반도체가 갈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섞였으니까 머리를 잘 써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가는 놈만 가는 장세. 지금은 지수는 버려라. 그리고 종목에 집중하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곧 9,000명이, 8,000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7,800명, 7,900명이 됐는데 8,000명. 올해 10,000명 한번 찍고 겨울을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증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뉴욕의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컸다는 거죠. 특히 고용시장이 냉각되면서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갔다. 또 테슬라가 8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돈이 엔비디아에서 테슬라로 옮겨가는 모습. 8,021억 달러 올라가고 유가는 하락하는 모습. 뭔가 시장의 변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금요일 여러 경제지표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는 뭐냐? 바로 실업률이었다는 거죠. 4.1%를 기록하며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튀어올랐다. 지난 4월에서 5월 비농업 신규 고용지수도 대거 하향 조정이 되면서
뭔가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환경을 만들어 간다. 이 가운데 CPI 상승률이 더욱 둔화가 될 것 같이다. 12일 날 미국의 이제 CPI가 발표되는데 CPI가 3.1까지 3.3에서 3.1까지 네. 이제 YY로 3.3에서 3.1까지. 그런데 이제 코어 CPI는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 코어 CPI는 3.4인데 파나 3.5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이게 3.3이나 3.4로 그대로만 멈춰만 준다면 시장은 9월에 금리 인하로 가능성이 시장에 펌프질을 하면서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또 제롬 파월 의장이 페드에서 또 공개 발언을 하죠. 9월과 10일에 미국 상하원 의원에 출석해서 통화정책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 가능성 살짝 흘릴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주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을 끌어올 것이다. 금리가 내리면 여러분 일단 뭐가 됐습니까? 첫째는 여러분의 성장주죠. 반도체, IT, 바이오. 최근에 시장을 끌고 가는 바이오, 반도체, 바이오 이런 성장주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이번 주부터 미국도 이제 기업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금융주를 먼저 합니다.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웰스파고,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이런 금융주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한 델타항공, 팩시코 같은 그런 거대 기업들이 하죠. 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점 부분에서 이미 거래되고 있는 만큼 조정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 같다. 이러한 가능성을 두고 종목에 집중하는 가는 놈만 가는 결국 금리 인하 금리가 낮아졌을 때 수혜를 보는 업종 그 업종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을 좀 깎아내서 덜 오른 종목으로 타고 가야 된다.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도 엔비디아 걸 던지고 삼성전자 쪽으로 가고 제약바이오를 집중 공략하자. 지금 뭐 여러분이 아다시피 비만 치료제 쪽 좋지 않습니까? ADC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항암 파이프라인은 영원한 이번에 아주 좋은 실적을 낼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인 거죠. 오늘 아침에 좋은 기사를 한번 봤는데 5월가 투자기관이 미국 엔비디아에서 투자 등급을 이례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이례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등급을 낮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시장 분석업체인 뉴스트리트 리서치가 전날 보고에서 엔비디아의 주식에 대한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다. 이유를 보면 피에르 페라구라는 사람 애널리스트가 썼는데 122.83달러에서 8% 넘는 135달러로 투자 의견은 높였으나 향후 투자 의견은 하향 조정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조심해야 된다. 엔비디아가 지난해 240% 올해 150% 상승을 했는데 완전한 가치 인정을 받고 있다. 주가가 충분히 상승했다. 충분히 상승한 게 악재라는 거죠. 네. 추가적인 상승률은 2025년 이후에 실질적으로 좋아진다는 낙관적인 상황에서 실현될 것이나 아직 시나리오에 대한 확신이 없다. 너무 많이 올랐으면 주의하자. 특별히 악재는 없는데 내려온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다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를 보면 다우는 0.17, 나스닥이 0.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S&P는 0.54. 그래서 나스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 업종으로 18,352까지 상승하는 그러한 호재를 보였습니다. 우리 엔비디아가 125.82달러 1.9이나 빠져서 위에서 약 15%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제가 기술적 반등, 일단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일어날 거라 했던 테슬라는 251달러, 일단 300달러까지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로 테슬라 숏을 걸렸던 것이 이제 반대로 푸는 거죠. 테슬라 롱, 엔비디아 숏. 이러한 관계가 올 여름 내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300달러까지 풀 배팅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국내 주식 살 건 없습니다. 괜히 국내 2차 전지에 들어가서 해부작거리지 말고 차라리 테슬라를 사는 게 제일 좋은 정보입니다. 국내 주식에서 살만한 LG엔솔 정도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래서 LG엔솔하고 테슬라 정도는 매수 영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금요일날 금리가 살짝 빠졌으면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미국 2년짜리는 4.606, 0.7bp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10년짜리 금리는 4.278, 6.9bp, 10년짜리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성장주하고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많은 빚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있는 2차전지, 양극재 같은 업체들도 수혜를 받겠죠.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자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좋은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자, 이번 주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삼성전자와 코스피 그리고 CPI다. 삼성전자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코스피도 삼성전자 올라가면 당연히 2800 위에서 놀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발표될 CPI가 새롭게 우리 주식시장의 머리끄댕이를 끌고 올라갈 가능성. 금리가 빠진다는 것은 금리 인하의 수혜주들이 올라갈 가능성. 그래서 종목을 잘 보자. 그래서 삼성전자, 코스피, CPI 이 세 개의 큰 워드, 키워드를 가지고 금주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된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매출은 7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0.4조가 나왔습니다.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런데 이렇게 영업이익이 10.4조까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재고평가 환입 금액이 2조에서 3조 정도 가장 추정이 되고 있다. 정확하게 세그멘트에서 뭐가 좋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재고로 쌓아놨던 것들을 이제 손실로 처리했는데 가격이 오르면서 재고 평가 이익이 생기면서 그게 환입이 되면서 2, 3조가 늘면서 8.5조 정도 생각했는데 2조가 더 늘었다. 10.4조까지 올라간 이유에는 메모리 부분에서 재고 평가 환입 가격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비메모리 쪽에서 적자가 축소된 것도 동사가 10.4조라는 놀라운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원인이 됐다. 그렇다면 결국 메모리,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번 주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또 내볼 수 있는 거죠. 자, 삼성전자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2분기 실적과 연간이익 전망치가 상향이 기정사실화되면서 3분기도 좋을 거로 예상을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상승 능력이 코스피를 위로 밀어 올릴 가능성, 따라서 인덱스에 대한 투자, 인덱스 2배짜리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다. 코스피는 채권금리의 등락, 원달러 환율 고공 행진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이 확대되면서 연중 최고치를 넘어 2850선대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변수도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한국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고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9만전자까지 오는 레벨업이 이루어지고, 또 정부가 밸류업을 재강조를 하면서 동력이 가세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다. 돈이 코스피로 가면 당연히 코스닥 쪽에서는 돈이 빠지죠. 그래서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더 많이 나는 것은 이게 밸런스를 맞추는 시소게임이라는 생각을 하고, 코스피는 무조건 투자를 하지 말고 좀 압축해서 투자를 하고, 그래서 코스피는 인덱스를 2배짜리를 사고 코스닥은 몇몇 종목의 종목으로 집중해서 투자하는 전략, 이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음을 기억을 하면서 코스피 인덱스에 투자를 하는 전략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가 코스피를 2800선대 중반으로 레벨을 결정했다면, 이번 주는 또한 미국의 6월 CPI 결과가 코스피 레벨을 결정할 가능성도 높아고 해서 CPI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자. CPI 지수는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네요.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미국 CPI는 YY로 3.1, 전월이 3.3이었는데 3.1로 낮아지는 모습. 코어 CPI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3.4 파나 아니면 살짝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3.3이나 3.4를 찍어준다면 시장은 2,900까지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이번 주는 코스피 인덱스 2배짜리, 그 다음에 코스닥은 몇몇 종목에 그래서 이렇게 압축해서 투자하는 압축 투자, 이 기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코스피 상승률은 2,900선까지 2,964까지 있다 예상을 하네요. 12개월 포워드포가 10.32배, 24년 평균. 네, 이렇게 와 있으니까 2,964, 3,000도 한번 찍어버릴 수 있는 상황. 11배까지 간다면 한번 해볼만 하죠.
자, 그러면 우리의 두 번째 키포인트, 우리의 집중 관심 가진 포인트는 그럼 어떤 종목이 갈 것이냐. 삼성전자 좋다, 코스피 좋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2,950대까지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리의 숙제죠. 우리 지난주 올라갔던 종목들 한번 보면 HLB 그룹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HLB 그룹을 쓰레기라고 하는데, 그러나 시장이 이 쓰레기를 좋게 보고 올라갔다면 제가 틀린 거죠. 이제 제가 틀린 거죠. 저는 HLB 그룹을 한 번도 우리 친구들에게 추천해 본 적이 없는데, HLB를 시장에서 그렇게 좋게 본다면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 저는 HLB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 하죠. 여러분들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둬놓고 있는데, 이러다가 언제 또 뒤통수 한번 칠 가능성이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적당히 먹고 빠져나오시라. 두 번째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죠. 밸류업 같은 그러한 종목들. 밸류업은 제가 두 개만 사라고 했죠. KB금융하고 신한주주. 그 다음에 삼성증권이나 키움증권 이 정도인데, KB금융이나 신한주주 두 개만 사라. 나머지 살 것 없다. 제가 화장품은 지난번에 뭘 사라고 했어요? 실리콘트. 다음에 전력기기는 뭘 사면 재룡정이 이렇게 해서 아주 큰 대박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역동적 로드맵, 밸류업은 KB금융이나 신한주주 두 개만 사라. 다른 건 살 필요 없다.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종목이 올라갔죠. 유한양행, 삼천당제약, 오스코텍, 다음에 알테오전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ABL 바이오, ADC 같은 그런 종목들이 올라갔다. 그 다음에 살짝이지만 로봇이 금요일날 또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사라.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는데, 일단 HLB 그룹주, 밸류업, 헬스케어, 로봇은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일부 소부장 중에서 뭐 HBM과 좀 관련된 것들, DY, 테크잉 이런 것들이 살짝 올라왔는데 결국은 제약바이오가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도 좀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보면 금리 인하 수혜주들, 네, 삼성전자 수혜주하고 금리 인하 수혜주인데, 삼성전자 수혜주는 거의 없죠. 그냥 삼성전자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밸류업, 이 두 가지, 세 가지가 가장 큰 트렌드였는데, 이번 주도 그것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을 한두 종목을 가져가자. 삼성전자는 무조건 일단은 우리 포트폴리오 가방 속에 넣어야 되죠. 삼성전자. 그 다음에 레거시 반도체 중에서 한 두 종목 정도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 뭐라 그럴까, 변동성이 좀 약해서 올라오는 게 약하기 때문에 이 레거시 반도체 한 두 종목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뭘 넣었으면 좋겠느냐. 결국 삼성전자는 뭐가 같다는 거? D램 반도체가 같다는 거죠. D램과 관련된 것들. 그 중에서 랜드의 노출이 큰 뭐가 좋습니까? 오니가 IPS, 테스, DI, 제우스, PSK 홀딩스, 유진테크, 이 정도가 여러분들 중에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PSK 홀딩스, 유진테크, 오니카 IPS, 테스, DI, 제우스. DI는 좀 더 가게 보인다. 여기서 저는 뭐 오니카 IPS도 괜찮아 보이고, 짝으로 유진테크나 PSK 홀딩스 이 정도는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D램 쪽에서 수혜가 되는 두 가지, DI 하나 넣고 오니가 IPS나 PSK 홀딩스, 유진테크 중에서 하나 골라서 넣어라.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삼성전자와 DM 레거시 반도체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추천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HBM 표는 제가 꼭 잘라서 붙여라 그랬죠. 네, 증착, 검사, 개치, 어닐링, HBM 후광정, 플랭크 마스크, 펠리컬, 전구체, 시가격, 세정배, CMP 슬러리, 코팅, 디자인 IP인데, 여러분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D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정이다. 그 다음에 HBM 후공정이지만 전공정은 증착이죠. 증착. 오니가 IPS, 주성엔지니어,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은 주로 어딜 걸 많이 하냐? SK 하이닉스 걸 많이 하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주성엔지니어링 IR을 갔는데 회사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SK 하이닉스 쪽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니까 오니가 IPS나 유진테크를 사자, 뭐 이런 거죠. 오늘의 HPSB도 뭐 바닥은 있는데 올라오도 좀 많은 모습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테크닉은 많이 올라가서 DY나 YC, 네, EO 테크닉스 이 세 개 중에서 한 사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다음은 이제 제약 바이오도 꾸준히 한 번 더 갈 거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진다. 금리가 낮아지면은 돈을 전부 차입해서 많은 돈을 쏟아붓는 제약 바이오가 가장 레버리지가 크다. 두 번째, HBM이 그동안 글로벌 기술을 이끌어왔는데 이제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약바이오에서 이중항체, ADC,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비만 치료제, 여기에서 미래 먹을 것과 미래 먹을 것이 생기면 기술의 진보와 수익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수익에 아주 그냥 큰 살리면서 이렇게 하다 수익성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꼭대기에 올라올 수 있는 게 비만 치료제이다. 당뇨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 ADC와 이중항체이다.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인다면 과감하게 들어서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속속으로 특허 절벽이다. 특허가 거의 27년에 만기가 많이 드는데 한국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이다. 특허 절벽. 보십시오, 여러분. 2027년 특허 만료가 엄청 많죠. 이 바이오 시밀러에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특허를 다시 연장해서 변화시킬 때는 제형 변화와 같은 플랫폼 기술이 있는 거,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그 다음 펩트론,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것이다. 글로벌 파마의 제품 특허 완료에 인한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이들도 방어를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형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한데 다 한국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 변화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만 치료제가 드디어 수익을 아주 이빠이로 내고 있다는, 여러분, 이빠이 내고 있다는. 비만 치료제 GLP-5는 24년에 성장 중에 있다.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분기마다 성장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만 치료제 임상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당뇨 비만을 넘어서 마시, 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라든지 심혈관 치료제, 심장질환, 여러 질환에서 이 비만 치료제 연구가 전부 다 사용된다는 거죠. 와, 확장성, 글로벌성, 수익성, 성장성, 이 모든 것이 비만 치료제에서 나오는 거죠. 노보노디스크의 이고비, 심혈관 질환 적응증인 급여를 승인받으며 적응증 확대에 대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와, 대단합니다. 따라서 제가 6개월째 추천하고 있는 일라이닐리 1200달러까지 간다. 노보노디스크는 200달러까지 보자. 노보노디스크도 살만합니다. 이제 142달러밖에 안 됩니다. 다음에 펩트론이 개발한 기술은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인데 방광기가 짧아 주 1회 등 자주 주사하는 펩타이드 약물을 올 1회 맞는 거, 이거 엄청난 효과죠. 네. 일주일마다 뱃속을 찔러야 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찌른다는 것은 굉장하다. 따라서 펩트론은 저는 개인적으로 8만원까지 본다. 지금 64,000원이죠. 제가 여러분들 펩트론이 여기 있을 땐 정말 죽으려고 그랬죠. 22,000원 있을 때. 이 4만원만 가도 팔려고 그랬는데 이게 6만원까지, 64,000원까지 왔습니다. 8만원까지 갈 것이다. 6만원 이하로 다시 되면 또 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벤티질의 펩트론. 또한 항암 분야에서 ADC, 안티바디 컨죽처, ADC, 이중항체. ADC 또한 24년에도 지속적인 글로벌 관심을 받을 것이다. 24년 상반기 M&A 라이센스 계약을 포함하여 총 8건의 계약이 발생을 했다.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거래 건수를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글로벌 ADC 기업인 세가젠과 이뮤노젠 등 각각 화이자와 에브비에 인수되면서 거래 건수가 줄었을 뿐 여전히 빅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글로벌 빅파마들이 뭘 관심을 갖는가가 가장 중요해. ADC, 이중항체, ADC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제가 ADC를 자꾸 이중항체라고 하는데 다르죠. 이중항체하고 ADC는 다르죠. 이중항체는 항체를 2개 써서 집중 공략을 하는 거고 ADC는 안티바디 드러그 컨죽처, 즉 항체 약물 적합제라고 해야 되죠. 항체와 약물, 항체 하나 붙이고 약물 하나 붙이고 여기가 링커를 붙이고 여기다 항체를 붙이고 이 화학 표적 항암제를 붙이고 링커를 붙이고 여기다 항체를 붙여서 정확하게 표적으로 공격하는 게 이제 ADC죠. 네, 이중항체는. 근데 이 이중항체를 여기 항체에 붙인다는 거죠. 그러면 공격력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공격력이 2배가 더 약효는 세는데 문제는 또 항상 부작용이 셀 수 있다는 것도 단점을 갖지만
계속 이제 실력이 늘면서 이 링커에 대한 것들이 항상 문제였는데 링커 기술이 발달하면서 약물과 항체 이중항체를 붙여서 공격하는 그런 항암제가 시장에서 큰 아주 관심을 갖는 빅파마들이 화이자와 에브비 같은 기업들이 결국 이들이 관심 갖는 게 시장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핵심을 사야죠. 우리가 추천한 것은 알테오전 40만원까지 보자. 리가켄바이오도 지금 8만원인데 10만원까지 보자. ABL바이오도 한 4만원 정도. Y바이오로직스도 좀 좋습니다. 다른 것들 여러분이 다 아는 Y바이오로직스는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 및 독자적 T세포 이중항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항체 플랫폼을 보유한 게 Y바이오로직스네요. 핵심 기술로 완전 인간 항체 라이브러리 YMAX ABL 기술이 핵심인 항체 발굴 기술과 면역 항암제의 혁신 폼의 T세포 연결 이중항체 ALIC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Y바이오로직스는 이중항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중에서 이미 이제 제약바이오,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혹시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로봇을 추천해 줍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 완전 무인 공장으로 전환을 하고 자동화 기능 없이 납품이 불가하고 웨이퍼 이송 로봇 협업이 확대되고 AI 소프트웨어 활용 관제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하는 후공정 공장 폐업을 완전 무인화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것은 테슬라와 이런 기업들이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네, 휴머노이드와 로봇 AI 개발 시대가 열릴 것이다. 연초 이래 첨단 로봇 분야로 꼽히는 휴머노이드와 로봇 AI 기업들의 투자 자금 유입이 가속되고 있다. 휴머노이드 및 로봇 AI 시장의 진정한 개화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다. 상용화 시도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휴머노이드의 정형화된 공간에서 선제 적용 후 일상생활과 같은 비정형 공간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휴머노이드 관전 포인트는 첫째, 휴머노이드 보급을 위해서 로봇 본체 가격이 하락할 필요가 있다. 최소 2년 내에 투자 회수 기간 ROI가 달성되어야 한다. 두 번째, 하드웨어 개발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간의 경쟁 구도, 현재는 협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연구개발 프로토타임 생산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감소기 업체인 HDS는 24년도 별도 기준 매출액 중 10%는 휴머노이드한 감성기 매출이 될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SPG도 한번 볼 때가 됐죠. 참고로 23년도 감성은 약 500대 판매 및 1억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이게 늘어날 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년도는 약 1.5대에서 2만 대까지 1.5만 대에서 2만 대까지 늘어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인간 수준의 휴머노이드를 개발 위해서는 배터리 기술과 컴퓨팅 파워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도 배터리가 들어가네요. 이와 더불어 사회적 저항에 대비해서 HRI, 휴먼 로봇 인터랙션에 관한 기술 개발도 필요할 거로 보이고 있다. 일단 로봇이 새로운 미래면 그동안 너무 많이 쉬었죠. 그동안 우리 기대감이 너무 높았고 실질적으로 P와 Q가 다 올라오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HBM의 모든 것들을 다 뺏겼는데 이제 HBM이 살짝 슬로워해지고 다음에 테슬라가 로봇택시, 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 쪽으로 온다면 로봇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올 하반기는 로봇의 시대에 대해서 좀 배팅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로봇은 이것저것 사지 말고 하나만 사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15만원대라면 눈 감고 사서 20만원대 1차 목표, 25만원 2차 목표, 최종 목표는 40만원이다. 이렇게 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도 나쁠 것 같죠. 우리는 하나만 딱 찍어서 공략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매출액 시총이 3조인데 10조까지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체지만 이는 중장기적 미래가 보이는 종목은 과감하게 투자해서 깔고 앉아야 되죠.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살만한 것은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휴머노이드라는 로봇 종목은 해볼만 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익이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미국 회사다. 한국 회사가 한국 회사가 아니라 미국 회사를 사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거죠. 이익 증가율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연초에 주가 상승하는 그런 기업보다는 이익의 턴라운드를 기대하는 기업. 앞에서 말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지만 이제는 이익이 턴 올라운드 될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의 주가 반지를 고려해야 된다. 그동안 하드웨어 기업이었다는 거죠. HBM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데 돈이 들어갔고 여기에서 수익이 나는 이제 이걸 가지고 소프트웨어 뭔가를 만들어서 킬러 앱을 만드는 거죠. 이걸 가서 우리 B2C로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그 뭔가를 만드는 기업, 이 기업들에게 이제 배팅을 해야 되는 거죠. 테슬라, 메타, 애플, 어도비, 세일즈포스 이 5개의 기업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자. 이게 이제 제가 미국 기업을 투자하는 제 포인트입니다. 테슬라, 메타, 애플, 어도비, 세일즈포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로 이제 수익을 내다가 지난 2주간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테슬라가 그걸 가지고 올라갔죠. 이제는 메타, 애플, 어도비, 세일즈포스, AMD도 괜찮은데 AMD 제가 좋아하는 ARM 이 정도는 사서 견디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우리 EPS를 보면 나쁘지 않죠. 올라가고 있죠. 네,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 그렇게 고평가되진 않죠. 빠졌다가 다시 전고점 여기서 살짝만 올라와줘도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형적인 골드락스죠. 포도 그렇게 높지 않고 EPS는 올라가고 따라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메타, 테슬라, 메타, 애플, 어도비, 세일즈포스, ARM, AMD 이런 종목은 사서 가져가자. 자, 마지막 결론 들어갑니다. 지난 주말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번 주 우리나라 기대감을 높여놨다. 마지막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 CPI 발표,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어올릴 것이다. 문제는 늘 종목에 있다. 먼저 미국 쪽 테슬라, 애플, ARM, AMD, 메타, 어도비, 세일즈포스에 투자를 하자. 국장에 질린 사람은 미장을 한번 공략을 하자.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시대가 박스권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결국 엔비디아가 만든 하드웨어를 가지고 돈이 되는 킬러 앱을 만드는 BTC 기업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바이오유진, 알테오즘, 리가캠, 유한양행, ST팜, 오스코텍. 그 다음에 삼성전자 레거시 반도체에는 오닉 IPS, 유진테크, DI, 이오테크닉스, YC 정도. 그 다음 밸류는 딱 2가지, KB금융과 하나금융, 나머지는 쳐다도 보지 마라. 그 다음에 미래 장기 투자로는 로봇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정도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정말로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가슴이 많이 쫄였는데 돈이 대형 우량주들, 기술주보다는 인덱스 쪽으로 간다면 인덱스 2배짜리를 사라. 인덱스 2배짜리를. 삼성전자를 차라리 사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돈이 빠져서 코스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좁혀서 해라. 제약바이오, 반도체 중에서 레거시 반도체, 밸류업 이 정도로 좁혀라. 이 기억을 꼭 하시고 이번 주에 시장을 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좀 돈 벌어서 여름 휴가를 좀 멋지게 좋은 비싼 호텔을 가봐야죠. 이번 주에는 굉장히 좋은 경제 지표와 발표들이 중요한 발표들인데 8일날은 뉴욕 연준의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나오고 화요일날은 파월 상원에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합니다. 9일날 미국 3년째 국채 입찰이 있고 10일날은 파월이 하원에서 반기 통화정책 발표를 하네요. 6월 도매재고 10년짜리 국채가 11일날 6월 CPI가 발표되네요. 11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그렇죠? 네. 11일 CPI 발표. 그다음에 11일날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는 것들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9일날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있네요. 네, 삼성 파운드리 포럼. 갤럭시 Z 폴드폰 사전 예약이 10일날 있고요. 네, 이런 것들. 그다음 금요일날은 JP모건 시티그룹, 엘스파고 기업 실적의 발표가 있고, 목요일날은 펩시코와 델타항공 이런 기업들이 있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11일날 CPI 발표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에 목소리가 마시가지고 힘이 들었는데 다시 목소리가 돌아와서 완벽하지 않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30년 애널리스트도 머리를 싸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우리 주린이분들이나 또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고생하신 분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포모 현상이 시달리시는데 잘 극복하시고 저희 카페 오십시오. 그럼 종목 상담 제가 잘 해드리고 같이 하나하나씩 손을 잡아드립니다.
또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시면 저희 카페에 들어오십시오. 좀 카페에 좀 친구분들에게 많이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관심 종목도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저희 카페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료 카페니까 여러분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 돈 법시다. 그동안 잃었던 것들을 많이 회복하는 한 주, 그리고 우리가 좋아했던 종목, 가지고 있던 종목 올라가는 내 주식만 오르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